시간 어플리케이션 설계 및 개발의 세 번째 시간이고요. 수열 테마의 첫 번째 시간이 되겠네요. 자, 이번 시간에 공부하는 내용부터가 여러분 시험에 본격적으로 나오는 분야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앞으로 이 강의가 테마별로 진행이 되면서 수열 테마, 그리고 수학 테마, 정렬, 배열, 그리고 응용 테마까지 이어지면서 테마별로 자,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 이 알고리즘이라는 과목이 어떤 유형에서 시험에 출제가 될 건지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잡으시면서 내가 가장 부족한 부분이 어떤 테마일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하면서 강의에 집중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공부하고 있는 이 3강부터가 바로 수열 테마인데요. 자, 여러분이 시험 치는 정보처리 기사나 산업기사에서 이 수열 테마에서 시험에 나오는 빈도는 약 한 10% 정도라고 보여집니다. 자, 수열 테마는 그 어떤 숫자의 어떤 규칙들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향으로 시험에 출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달 한 번씩 시험이 있는 상설 검정 제도가 있는 정보처리 기능사에서는 이 수열 테마가 시험에 거의 매번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이 수열 테마에 대해서는 정말 다양하게 많은 형태의 문제를 보여드릴 수가 있는데, 자, 시간 관계상 그 많은 것들을 보여드리지는 못하더라도 여러분 기사와 산업기사에서 출제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쏙쏙 뽑아서 여러분에게 확실한 주입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공부하게 될 이 내용 중에서 몇 가지 얘기를 해드리기 전에 자, 지난 시간 마지막에 함수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드렸었죠. 자, 이 함수에 대한 얘기를 좀 더 자세하게 이번 3강 첫 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번 수열 테마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이런 얘기를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자, 제가 들은 얘기인데요. 자, 어떤 대학에서 어떤 교수님이 정말 열심히 열강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수많은 학생들이 그 강의를 들으면서 맨 뒤에 어떤 한 학생이 꾸벅꾸벅 졸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 시점에서 대부분의 교수님들은 자, 그 학생에게 어떤 얘기를 하느냐? 그냥 무시할 수도 있겠죠. 그냥 혼낼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그 교수님은 그 학생을 이렇게 세워서 그 학생에게 정중하게 사과를 합니다. 학생, 정말 너무너무 미안하다. 내가 강의를 얼마나 집중을 못 시켰을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졸고 있지 않을까? 앞으로는 절대 내가 조는 학생이 없도록 강의를 준비를 해서 열심히 강의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자, 제가 강의를 해드리면서도 항상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피곤한 상황에서 자, 이 정보 처리를 한번 따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밤늦은 시간에 또는 새벽 시간에 열심히 강의를 듣고 계시다가 자, 졸고 있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번씩 해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 강의를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들을 수 있도록 이 강의를 한번 만들어 보기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한번 달려보도록 하죠.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이 함수에 대한 얘기를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자, MOD라는 함수와 INT라는 함수가 우리 정보 처리 기사, 산업기사 실기에서 종종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정보 처리의 이 알고리즘을 공부하면서 왜 이 함수를 알아야 되느냐라는 것은 좋은 쪽으로 먼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우리한테 훨씬 더 유리한 부분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두 개의 숫자가 있을 때 그 두 숫자를 나눗셈을 했어요. 나눗셈을 했을 때 그 나머지와 몫을 구하기 위해서 일련의 어떤 절차가 필요하고 그 내용조차도 알고리즘으로 표현한다 그러면 순서도 자체가 너무 복잡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 순서도를 짧게 만들어서 핵심적인 부분은 이런 부분은 그냥 건너뛸 수 있도록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 함수를 사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다시 말해서 MOD라는 함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정리를 했지만 나머지를 구하는 함수예요. 자, 예를 들어서 3이라는 숫자를 자, 2로 나눴습니다. 자, 2로 나눴을 때 몫이 발생하고 그리고 밑에 나머지가 발생하죠. 자, 우리는 이렇게 올라와 있는 이 부분을 몫이라고 우리가 초등학교에서 배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나머지라고 역시 초등학교에서 배웠어요. 자, 몫과 나머지를 구하라. 어떤 두 개의 숫자를 주고 그 숫자를 나눗셈을 했을 때 몫과 나머지를 구하라. 이것을
컴퓨터에게 명령을 내려서 컴퓨터가 목과 나머지를 구하게 하려고 그러면 그 순서도 자체가 또 이렇게 길게 만들어질 거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정도 목과 나머지 구하는 것은 우리가 정보 처리를 준비하는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그냥 명령어로서 만든 거예요. 자, 지금 보고 계시는 이 MOD와 INT는 그냥 명령어다. 목과 나머지를 구하고 INT는 소수 이하를 잘라버리는 명령어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외우시면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 MOD와 INT가 어떻게 활용이 되느냐의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조금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한번 볼까요? 자, MOD 함수의 활용은 짝수와 홀수의 판별에서 주로 사용이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MOD 함수를 사용하지 않고 홀수와 짝수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숫자 중에서 정수, 자연수, 자, 1이나 3이나 5나 자, 이런 숫자를 우리가 홀수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2나 4나 6이나 이런 숫자를 우리가 짝수라고 부르죠. 그러면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보는 순간 아 얘는 홀수구나. 보는 순간 아 얘는 짝수구나. 우리는 알 수 있지만 컴퓨터에게 야 1이 홀수냐 짝수냐 물으면 계산을 하게 돼요. 컴퓨터에게 2가 홀수냐 짝수냐 물으면 계산을 해서 그 결과를 만들어 주게 돼요. 컴퓨터와 우리 인간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예요? 컴퓨터가 똑똑합니까? 우리 인간이 똑똑합니까? 물론 우리 인간이 똑똑하겠죠. 이 컴퓨터를 우리 인간이 만들었으니까. 자, 그런데 컴퓨터가 우리 인간보다 나은 점이 딱 하나가 있다면 그게 뭐냐? 엄청난 속도로 연산을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인간에게 2 더하기 4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6이에요. 8이죠. 8이에요. 이렇게 대답을 할 거예요. 보세요. 인간이죠. 저도 인간입니다. 자, 2 더하기 4가 뭐냐라고 물었을 때 생각을 하고 6이에요. 대답하는 순간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났잖아요. 근데 컴퓨터에게 2 더하기 4가 뭐냐 하면 6, 0.1초 만에 그 답이 튀어나온다는 거죠. 만약에 2를 뭐 한 10만 번 곱한다. 그러면 우리가 2를 10만 번 곱한다 그러면 우리 인간은 2를 10만 번 곱하기 위해서 밤을 새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컴퓨터는 2를 10만 번 곱하는 값이나 2를 4번 곱하는 값이나 2와 4를 더하는 값이나 그 결과물이 나오는 속도는 거의 비슷해요. 그렇죠? 그만큼 빠르게 연산을 할 수 있다는 게 인간보다 뛰어난 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순서도 이 알고리즘도 수많은 과정을 반복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 페이지 다음 페이지부터 우리가 이제 수열을 보게 되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1부터 100까지 합을 구하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묻는다면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계속해서 100까지 더해서 그 값을 얻는데 최대한 빨리 해도 한 5분은 걸리지 않겠습니까? 뭐 1분은 걸릴 수도 있겠죠. 근데 컴퓨터는 0.001초 만에 그 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컴퓨터가 우리 인간보다 나은 점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홀수냐 짝수냐라고 판별을 할 때 우리 인간은 금방 판별할 수 있지만 컴퓨터는 계산을 한다는 얘기죠. 어떻게 계산하느냐? 한번 나눠봅니다. 자, 3이라는 숫자를 예를 들어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3이라는 숫자를 홀수 짝수 판별할 때는 무조건 2로 나눠봅니다. 2로 나눴을 때 몫이 1이고 나머지가 1이니까 이렇게 1이라는 값이 발생이 돼요. 자, 5도 한번 해볼게요. 자, 5를 해보면 5를 역시나 2로 나눠버리면 2, 4가 되고 나머지가 얼마? 1이라는 값이 발생이 돼요. 자, 짝수 한번 해볼까요? 자, 짝수 같은 경우에는 4 나누기 2를 했을 때 2, 4에서 나머지가 얼마가 발생한다? 0이라는 값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컴퓨터는 홀수 짝수를 판별하는 방법은 나누기를 해서 2로 나눴을 때 그 나머지가 1이면 아, 그 숫자는 홀수구나.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면 아, 그 숫자는 짝수구나. 이렇게 판단을 한다는 거죠. 자, 그 개념을 컴퓨터가 알고리즘을 처리하는 것을 우리도 알아야 되지만 이 정도는 알 수 있겠다 해서 생략하고 그냥 명령어로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짝수와 홀수를 판별하는 방법은 MOD라는 함수를 써서 어떤 A값, 임의의 A값 3이 될 수도 있고 5가 될 수도 있고 4가 될 수도 있어요. 그 A값을 넣고 뭐를 나눈다? 2로 나눴을 때 그 나머지를 구해서
그 나머지가 0이면 그 수는 짝수가 되는 거고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면 그 수는 홀수가 되는 거다라고 판별을 할 때 MOD 함수를 쓴다. 이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쵸? 배수의 판별도 마찬가지예요. 배수다. 자, 우리가 배수라고 하는 것은 2의 배수는 2, 4, 6, 8. 3의 배수는 3, 6, 9, 12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9라는 숫자가 있어요. 9라는 숫자가 3의 배수가 맞느냐? 10이라는 숫자가 3의 배수가 맞느냐? 그 배수를 판별할 때도 MOD 함수를 쓸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뜻이냐? A라는 숫자를 N이라는 숫자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이면 다시 말해서 나누어 떨어진다면 그 수는 그 수의 배수가 된다. 이 뜻이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9라는 숫자를 3으로 나눴을 때 3, 3은 9 해서 나누어 떨어지죠. 그렇다는 얘기는 9라는 숫자는 3의 배수가 된다. 이 뜻이고요. 만약에 8이라는 숫자를 3으로 나눴을 때는 3, 2, 6 해서 나머지가 2가 나와버리니까 나머지가 0이 아니니까 8이라는 숫자는 3의 배수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떤 수 A를 N으로 나누었을 때 나누어 떨어지면 그 두 숫자는 배수의 관계가 있는 거고 나누어 떨어지지 않으면 배수가 아니다라고 판별할 때 MOD 함수를 쓸 수 있다는 거죠. 앞으로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에 배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고 약수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 MOD 함수를 사용을 해서 빠르게 일 처리를 하게 된다. 이 얘기를 미리 기초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MOD 함수 말고 INT 함수로도 짝수와 홀수를 판별할 수 있다. 자, 어떠냐? INT는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지만 소수 이하를 그냥 버리는 함수예요. 예를 들어서 4.3이라는 소수가 있어요. 여기에다가 INT를 취하게 되면 0.3이라는 소수 아랫부분에 이 숫자가 떨어져 나가면서 4라는 값을 만들어주죠. 그리고 INT라는 함수에서 9.9라는 숫자를 입력하게 되면 소수 이하에는 0.9라는 숫자가 떨어져 나가면서 9가 만들어지죠. 반올림에 대한 개념이 아니에요. 소수 이하를 무조건 버린다는 개념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마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해 보셨다면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반올림하는 함수가 라운드라는 함수가 있을 겁니다. 몰라도 상관없어요. 우리 시험에 나오는 얘기는 아니니까. 엑셀을 해본 사람들은 아마 라운드 들어본 것 같아. 반올림하는 함수야. 반올림의 개념이라면 4.3을 반올림하면 4가 되고 9.9를 반올림하면 9가 되는 게 아니라 10이 되는 거죠. 그런데 int 함수는 반올림의 개념이 아니라 소수 이하를 무조건 버려서 정수로 만들어지는 함수라는 거죠. int가 뭐의 약자냐면 인테저, 정수의 약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어떻게 짝수와 홀수를 판별할 수 있을까? 자, 볼까요? 자, int 함수를 취해서 어떤 수 n을 2로 나누었을 때 그 값이 n을 2로 그냥 나누었을 때 값과 같으면 그 수는 짝수가 되는 거예요. 자, 4라는 숫자를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자, int 4.3으로 할게요. 4.3. 자, int 4.3을 취했어요. 자, 얘랑 같은지 한번 볼까요? 얘랑 그 다음에 그냥 4.3을 2로 나눴어요. 자, 이 값과 이 값이 서로 같으냐라고 한번 볼게요. 그러면 얘는 소수야를 버리는 거니까 이 값은 얼마가 나온다? 4가 나온다는 거죠. int를 취하면 소수야를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4.3 나누기 2를 하게 되면 뭐가 나와요? 4.3 나누기 이 산수가 그죠? 여러분도 오래돼서 잘 안 되죠? 자, 2로 나누면 2, 2, 4 0.3 이렇게 나오니까 2. 얼마 이렇게 나오죠. 그쵸? 틀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4.3이라는 이 숫자 자체는 뭐야? 짝수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죠? 만약에 그냥 4라는 값, 얘는 짝수죠. 얘에다가 int를 취한 이 값이나 아니면 그죠? 2로 나눴을 때 이 값이나 아니면 그냥 4를 2로 나눴을 때 값이나 이 값은 똑같은 거잖아. 그러면 4라는 숫자는 짝수가 된다. 이런 의미가 되죠. 그러니까 홀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홀수라는 것은 int를 취하고 난 다음에 이 임의의 숫자 n을 2로 나눴을 때의 값과 int를 취하지 않고 임의의 숫자를 2로 나눴을 값이 서로 다르게 되면 이 숫자는
홀수가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결국 int라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도 홀수와 짝수를 판별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험에서는 홀수와 짝수를 판별할 때 주로 사용되는 함수는 MOD가 주로 많이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int는 이렇게 될 수도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 MOD 함수를 이용해서 홀수와 짝수를 판별하는 방법은 반드시 알아두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int 함수가 주로 우리 시험에 적용이 될 때는 이렇게 반올림 할 때 많이 사용이 돼요. 선생님, 반올림 할 때는 엑셀에서의 라운드 함수를 쓰면 되지 않습니까? 물론 써도 됩니다. 그렇지만 엑셀이라는 것은 우리가 수치 계산용 프로그램이죠. 응용 프로그램이죠. 근데 컴퓨터에서 우리가 입력하는 C 언어나 랭귀지 프로그램에서는 라운드라는 함수를 인식을 못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아요. 그래서 int라는 함수는 대부분의 프로그램에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int 함수를 써서 우리가 뭘 한다? 반올림을 만들어주는 거죠. 약간 수동적인 부분인데 한번 볼까요? int 함수로 어떻게 반올림을 하게 되느냐? 예를 들어서 자, 어떤 소수에다가 0.5를 더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4.3이라는 소수에다가 0.5를 더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더했을 때 얼마가 나오죠? 4.8이라는 값이 나와요. 그 다음에 9.9도 해볼게요. 자, 9.9라는 값에다가 0.5를 더하게 되면 얘는 얼마가 나오냐면 10.4가 나오죠. 그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 두 개의 숫자를 int를 취해서 소수이하를 버리게 되면 얘는 4가 나오고 얘는 10이 나오게 돼요. 결국 이 값이 4가 나올 경우와 이 값이 10이 나올 경우가 만들어지죠. 0.5를 더하게 되면. 결국 0.5를 더해서 int를 취하게 되면 소수이하를 버린다는 개념이 아니라 반올림의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9.9를 반올림하면 10이 되는 거 맞죠? 4.3을 반올림하게 되면 4가 되는 거 맞죠?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int에다가 0.5를 더해서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는 식을 만들 수 있다는 거고, 만약에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고 싶으면 0.5가 아니라 0.05를 쓰면 되겠고요.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고 싶으면 0.005를 쓰게 되면 반올림을 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밑에 예를 하나 더 볼까요? 3.4에다가 원래 3.4를 그냥 int를 취하면 소수의가 버려지니까 3이라는 값이 나오지만 역시나 3.4에다가 0.5를 더한 값도 3.9가 되기 때문에 int를 취하게 되면 역시 반올림의 결과인 3이 나온다는 거죠. 만약에 3.5라는 값을 사용하게 되면 3.5를 반올림하면 4가 되는 거죠. 여기에다가 0.5를 더한 값은 4가 되는 거니까 거기에서 int를 취하면 이 값은 얼마가 나온다? 4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반올림을 하기 위해서 0.5나 둘째 자리면 0.05, 셋째 자리면 0.005를 더해서 반올림을 하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쵸? 어렵습니까? 좀 생각이 복잡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셔도 충분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여러 가지 순서도에서 이 MOD와 int가 나온다면 그때 이 활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이 부분을 계산하는 형태로는 시험 문제에 나오지가 않고 다른 플로우 차트, 다른 순서도에서 활용하는 부분에서 나올 거니까 그때 나오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함수에 대한 얘기를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세 번째 강의에서 앞부분에 설명을 잠시 드렸고요. 이어서 이번 시간 순서도 얘기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우리는 이번 시간부터 나오는 이 수열 테마의 이 부분이 여러분 시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시험에 나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수열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수학 시간에 배웠던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에 대한 이런 개념이 아니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수열이라는 것은 숫자가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증가되고 진행되고 변하는 수를 우리가 수열이라고 해요. 기본적으로 수열의 가장 첫 번째가 1부터 10까지 또는 1부터 100까지 합을 더하는 수열의 알고리즘을 보여드립니다. 자, 지금 보여드리는 게 1부터 100까지 합을 구하는 순서도를 수열 첫 번째 시간에서 보여드리지만 1부터 100까지 하니까 두렵습니까? 아니면 1부터 만까지로 할까요?
1부터 10만까지로 할까요? 아니면 1부터 10까지만 할까요? 선생님 1부터 10까지만 해요 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컴퓨터는요 우리 인간하고 다른 점이 뭐라 그랬습니까? 컴퓨터가 인간하고 다른 점은 1부터 10까지 합을 계산하는 속도나 1부터 100까지나 1부터 억만까지나 그 속도는 거의 비슷하게 떨어집니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연산을 하는 게 컴퓨터의 특징이고 인간보다 나은 점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부터 10까지로 하나, 1부터 100까지로 하나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1부터 10까지도 괜찮아요. 100까지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시험에 나오는 형태로 얘기한다면 보통 1부터 100까지가 물론 이 내용이 시험에 나오진 않습니다. 너무 쉬우니까. 자, 지금 보면 어려워 보이겠지만 너무 쉬우니까 시험에 나오진 않지만 우리가 기초적인 부분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1부터 100까지로 한번 해보도록 하죠. 무슨 말이냐면 1부터 10까지 합을 더하면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죠? 55라는 값이 나오죠. 1부터 100까지 합은 얼마입니까? 5050입니다. 뭐 따로 몰라도 상관은 없어요. 자, 1부터 100까지 하면 5050이다. 결국 우리는 이 순서도로 만들어서 프로그래밍화 시켜서 컴퓨터에 입력을 했을 때 컴퓨터가 5050입니다 라고 답을 해주기를 우리가 기다리는 거고, 이렇게 플로우 차트를 짜서 알고리즘을 짜서 컴퓨터 입력했을 때 5050이라는 값이 나오는지를 확인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프로그램을 짜는 거죠. 그러면 자, 스타트부터 스톱까지 짧은 순서도가 만들어져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1부터 100까지 합을 구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우리는 여러분들은 지금 보고 계시는 부분을 지난 시간에 제가 1시간에 걸쳐서 정말 강력하게 주장을 하면서 이 얘기를 해드렸는데 i가 0입니까? 썸이 0입니까? 자, 이렇게 읽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자, i라는 기억 공간에다가 0을 넣겠다. 기억시켜 두겠다. 썸이라는 기억 공간에다가 0이라는 값을 기억시켜 놓겠다. 자, 이렇게 읽으세요. 반드시.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처리를 하러 내려옵니다. 뭐 잠을 자든지 먹든지. 자, 어떤 처리를 합니까? i라는 기억 공간 안에다가 i에다가 1을 더한 값을 기억시키겠다. 이 뜻으로 읽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지난 시간에 별은 별 플러스 1, i는 i 플러스 1, a는 a 플러스 1, 바보는 바보 플러스 1.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아, 그 값을 1씩 증가하는 처리 과정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배웠단 말이죠. 아, i 값을 1, 2, 3, 4, 5로 증가시켜 주고 있구나. 얘를 계속 반복하면 i 값이 1, 2, 3, 4, 5로 증가를 하겠구나. 자, 이 개념 잡으셨죠? 자, 지난 시간에 개념 강의 2번째 시간에서 제가 P를 토하면서 설명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자, i는 i 플러스 1. 한 번 더 복습한 의미에서 한번 돌려볼까요? 돌려보죠. 자, i의 초기치가 0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i라는 기억 공간 안에는 0이 들어있습니다. 그 0이라는 값을 우변에 있는 i에다가 맨 처음에 0이라는 값을 넣게 되죠. 자,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그 다음에는 어떤 숫자가 들어옵니까? 자, 0과 1을 더해서 새롭게 탄생되는 i는 뭘로 만들어준다? 1로 만들어지겠죠. 자, 처음에 i가 0인 상태에서 0이 이쪽으로 들어가서 0과 1을 더해서 새로운 1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1이 돌아서 올라가게 돼요. 그 다음에 이쪽에 들어갈 숫자는 1이 들어가게 되겠죠. 자, 1이 들어가면 1과 1을 더해서 새롭게 탄생되는 i는 2가 만들어지고요. 이 2가 돌아서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2가 들어가면서 1로 더해서 새롭게 탄생되는 i는 3이 만들어지죠. 이 짓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언제까지 반복할 거야? 언제까지? 여기서 말을 해주고 있죠. i가 100보다 작은 숫자까지 올려라는 뜻이에요. i가 100보다 작은 숫자 중에서 가장 큰 숫자가 얼마예요? 99가 되죠. 99. 마지막에 올라가는 숫자는 99가 올라가게 돼요. 99가 올라가게 되면서 이쪽 우변의 i에 99가 들어가게 되면서 이를 더해서 마지막 탄생되는 i는 100이라는 값을 만들어주게 되죠. 그쵸? 자, 그리고 마지막에 i가 100보다 작으냐? 100이 만들어졌으니까 100보다 작지가 않죠. no라는 값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프로그램은 종료가 되죠. 자, i는 i 플러스 1이라는 값은 뭘 하는 거다? i라는 값을 숫자를 1씩 증가시켜주기 위한 처리 과정이다. 이거를 지난 시간에 제가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죠. 그러면 이번 시간에 알아야 될 게 뭐야? 저거죠. 썸은 썸 플러스 i. 쟤는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썸은 썸 플러스 i는 바로 누계를 계산하는 식이다. 누적 합계를 계산하는 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쪽에서 한번 적어볼까요? 자, 썸 그냥 s라고 쓸게요. 변수의 모양은 내가 임의대로 만들어서 사용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자, s는 s 플러스 i라는 값으로 사용을 합니다. s는 s 플러스 i. 자, 얘가 하는 일이 뭐냐? 우리는 지금 i 값을 어떻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위의 처리 과정에서 먼저 처리를 하게 되죠. i 값을 1, 2, 3, 4 해서 얼마까지? 100까지 지금 만들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i 자리에다가 첫 번째 1을 넣게 됩니다. 1을 넣게 되면서 s 값과 더해서 새로운 s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s가 뭔데요? s의 초기치는 0으로 잡아두고 있습니다. 그럼 s의 초기치는 첫 번째는 0이었어요. 그러면 첫 번째 i에 1을 여기 넣게 되면 0과 1을 더해서 새롭게 탄생되는 s는 1을 만들어주죠. 그죠? 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이 뭐냐? 디버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프로그램이 돌아가는지를 테스트하는 겁니다. 오류를 검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류가 있으면 오류를 수정하는 거예요. 디버깅 과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디버깅에 너무 목숨 걸지는 마세요. 디버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 프로그램이 뭐 하는 프로그램이냐를 분석하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 이유는 제가 다음 시간 이어지면서 계속 강조를 해 드릴 거예요. 자, 한번 보시죠. 자, 새롭게 탄생되는 i의 s의 1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1이 다시 돌아가서 여기서 s는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그죠? i 값이 하나 증가합니다. 두 번째 i는 뭐가 들어와요? 두 번째 i는 2가 들어오게 되면서, 그죠? 2가 들어오게 되면서 s 값이 뭘로 만들어졌어? 1로 만들어졌죠. 돌아서 올라간 s 값 1로. 그래서 새롭게 탄생되는 s는 3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i 값은 3으로 증가하죠. 그러면 돌아서 들어온 s 값은 뭐야? 3이 만들어지면서 새롭게 탄생되는 s는 6이 만들어져요. 한 바퀴만 더 돌려볼게요. 한 바퀴 더 돌면 i 값은 4로 증가하죠. 새롭게 만들어진 s는 6이라는 값이 나와요. 그래서 만들어지면 10이라는 값이 나와요. 이 값이 계속 증가하게 되면 마지막에 i 값이 얼마? 100이라는 값이 만들어지는 순간 그때까지 누적했던 s 값이 나올 거고 이거 두 개가 더해서 1부터 100까지 합은 5050이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마지막에 5050이라는 값이 나오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기억하세요. 썸은 썸 플러스 i다. 썸은 썸 플러스 i다. s는 s 플러스 i다. 이 식을 누계를 구하는 식이다. 이렇게 외우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우리가 정보처리 실기를 하면서 이 알고리즘을 공부하면서 사실 외워서 될 게 아닙니다. 이해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수업 중간중간에 제가 외워라 라고 하는 게 몇 가지가 안 돼요. 제가 외우라고 하는 것은 외워두시면 돼요.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거 아니에요. 그 고민은 제가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쵸?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말 하나하나를 귀담아 들으면서 외우라는 거는 외워주시고 이 부분은 그 외운 거를 통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 그 부분을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썸은 썸 플러스 i라는 이 내용은 외워두세요. 어떻게? 썸이라는 변수 안에다가 i 값을 누계를 시켜서 저장하는 식이다. 썸은 썸 플러스 i다. 다시 말해서 모양이 이렇습니다. 썸은 썸 플러스 i다. 이 식이 나오면 i 값을 썸에다가 누계시키는 식이다. 그러면 변수가 썸이라는 변수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냥 a라는 변수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a는 a 플러스 i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또는 b는 b 플러스 i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그러면 i 값을 1부터 100까지 증가시키게 되면 b라는 변수를 썼으면 b라는 변수의 최종 값은 i 값을 누계시킨 값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다시 한번 다른 예를 갖고 정리를 한다 그러면 만약에 자 h라는 변수를 썼어요. 뭐 합의 약자로 h로 쓸게요. 그러면 h는 h 플러스 d의 변수를 쓰지 말고 네모 박스를 딱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이 네모 박스 안에다가 숫자를 제가 처음에 1 넣고 그 다음에 2 넣고 그 다음에 3 넣고 그 다음에 4 넣었어. 그러면 이 h에서 가장 마지막에 만들어주는 값은 이거 다 더한 값이 기억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해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외우라는 얘기죠. 모양이 앞뒤가 똑같은, 그죠? h는 h 이렇게 나오고 뒤에 플러스에서 네모가 나오게 되면 이 네모 안에 들어가는 값들의 총합을 여기다 기억시켜주는 식이구나. 이렇게 외우셔도 되겠어요. 결국 i 안에 들어가는 이 값을 계속해서 누계를 시켜서 최종적으로 마지막 썸을 만들어주는 식이 썸은 썸 플러스 i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자, 재밌지 않습니까? 쉽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정리합니다. i는 i 플러스 1이 하는 거는 뭐라 그랬어요? i 값을 1씩 증가시켜주는 식이다. 썸은 썸 플러스 i는 뭐 하는 거라 그랬어요? i 값에 들어오는 그 값들을 누계를 시켜주는 식이다. 자, 이것만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외워두시면 앞으로 이와 같은 식들을 많이 보게 될 거예요. 그렇죠?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돌변하는 얘기도 여러 가지 순서들 보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렇죠? 자, 이번 시간에 그 주요 핵심 요소 중에서 하나가 이 두 가지의 식에 대한 의미를 파악하는 겁니다. 자, 결국 우리가 아까 해봤지만 디버깅 과정을 해봤지만 썸은 썸 플러스 i라는 과정을 통해서 i 값을 1부터 100까지 증가시키면서 결국 누계를 구해서 5050이라는 값을 만들어내고요. 마지막에 썸 값 5050을 출력하게 하는 알고리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시험 문제에서 우리가 이걸 배웠다고 해서 이게 그대로 출제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하지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프로그래머가 5명이 있어요. 1부터 100까지 합을 구하는 알고리즘을 만들어라 했을 때 그 5명이 항상 똑같지는 않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방법이 달라요. 다를 수가 있어요. 그 예에 대해서 제가 다음 페이지 계속 보여드릴 건데, 자,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 두 가지에 대한 조건, 이 조건문이 바뀌는 경우가 대부분의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이죠.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해야 될 거는요. 1부터 100까지 합이잖아. 그러면 결국 이 i의 마지막에 들어가야 되는 숫자가 100이 들어가면 돼.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 우리는 1부터 100까지 합을 구하는 순서도를 만든 거예요. 그쵸? 그러면 누계를 구하는 식이 썸은 썸 플러스 i가 나왔다. 그러면 이 i 값이 마지막에 결국 처음에 1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100까지 나와주면 된다는 거야. 그쵸? 그럼 여기에 100이 들어가야 돼. 그러면 이 i가 100이라는 것은 순서도는 이렇게 순서대로 내려오니까 이 i가 마지막에 뭐야? 이 i가 마지막에 100이 되면 되는 거죠. 그쵸? 그렇다는 얘기는 이 i는 마지막에 뭐가 돼야 돼? 이 i는 마지막에 이 i 그러니까 그죠? 말이 이상하다 그죠? 자, 이 i의 마지막은 뭐가 돼? 99가 되는 거죠. 그래야 마지막에 탄생되는 i는 100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100이 내려와서 마지막에 100을 누계를 시키면서 5050을 만들어 주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는 99가 와야 돼. 그럼 화살표를 거꾸로 따라서 내려가게 되면 마지막에 올라가야 되는 숫자는 이렇게 99가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 이 비교 판단문이 i가 100보다 작으면 올라가라는 얘기니까 i가 100보다 작은 99, 98, 97, 96은 다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100까지 합을 구해주는 거죠. 1부터 10까지 합을 구하는 알고리즘을 만드세요. 그럼 여기에 이 숫자를 100 대신에 10으로 바꿔주면 되고 1부터 10만까지 합을 구하는 알고리즘을 만드세요. 그러면 이 자리에다가 10만을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쵸? 어렵지 않죠? 그런데 시험 문제에서는 이게 맞는 건데 이 부분 대신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 이거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죠. 어떻게 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목적이 뭔지를 생각하세요. 우리가 원하는 목적 마지막에 99가 올라가야 돼. 그럼 얘가 99가 올라가는지 한번 볼까요? 그죠? 얘가 그대로 여기 들어왔을 경우에 마지막에 올라가는 숫자 99가 맞아. 보세요. i가 100보다 같거나 크면 i가 100보다 같거나 크면 yes. i가 100보다 크거나 같은 수가 뭐야? 100, 101, 102 이런 숫자들 아닙니까? 이런 숫자를 밑으로 떨어져라 그랬잖아. 그러면 이런 숫자 해당되지 않는 거에 마지막 숫자가 99 아니에요? 올라가는 거야. 결국 이 모양이나 똑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외워도 된다고 말씀드렸죠. 뭐라고? 이쪽이 yes고 이쪽이 no잖아요. 그러면 크거나 같다의 반대, 이 크거나 같다의 반대는 뭐야? 작다의 의미죠. yes, no의 위치만 살짝 바꿔주면 그 의미가 똑같아진다는 거잖아. 그쵸? 너무 재밌게 이해되지 않습니까? 얘도 한번 볼까요? 숫자가 100 적혀 있는데 얘는 99가 적혀 있는 거야.
그죠? 그럼 그 결과가 똑같으냐? 한번 볼게요. 그죠? 우리의 목적은 뭐야? 항상 목적을 생각하세요. 우리의 목적은 마지막에 99를 올려보내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i가 99하고 같거나 작은 수. 같거나 작은 수의 가장 큰 숫자는 99가 맞죠? 99, 98, 97은 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yes잖아.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숫자가 아닌 no라는 것은 100, 101, 102가 되는 거예요. 그쵸? 이 모양이란 거죠. 여기서 하나 더 그린다면, 여기서 하나 더 그리면 또 다른 모양이에요. 여기서 하나 더 그린다면 이렇게 그리면 되지 않을까요? 자, 똑같이 해서 i하고 99 적어놓고 이쪽을 no라고 하고 이쪽을 yes라고 한다면 얘에서 뭘만 바꾸면 돼? 이 부등호의 모양을 반대로 뒤집어주면 되죠. 작거나 같다의 반대는 뭐야? 크다 하면 되죠. 작거나 같다의 반대니까 크다 이렇게 하면 되죠. 결국 이거나 이게 다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야. 1부터 100까지 마지막에 99를 올려주면서 1부터 100까지 합을 구하게 만들어주는 순서다라는 거죠. 시험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알고리즘이라는 게 학생들이 힘들어한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왜 이게 네 가지 모양으로 만들어지느냐 이거에 신경 쓰지 마시고요. 내가 해야 될 일 중에서 마지막에 여기에 100이 들어가야 돼. 이걸 먼저 생각을 하라는 얘기죠. 여기에 100이 들어가야 돼. 그러면 올라가서 이게 100이 돼야 돼. 그러면 이 아이는 99가 돼야 돼. 거꾸로 내려오면 마지막에 올라가는 게 99가 올라가야 되는구나. 99가 올라가려면 여기가 부등호가 어떻게 돼야 될까? 이것만 생각한다면 전부 다 99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만 생각한다면 이 알고리즘 자체를 그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가. 이거를 막 외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외우는 거 아니에요. 정리가 되셨습니까? 자, 이 짧은 1부터 100까지 합을 구하는 순서도 하나 가지고 제가 역시나 또 몇십 분 동안 막 피를 토하면서 지금 또 설명을 드리고 있는 부분인데 이거 이해되셨으면 그 다음 페이지부터는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어요. 자, 다른 예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역시나 똑같은 1부터 100까지 합을 구하는 알고리즘이에요. 그쵸? 자, 앞에 그림하고 앞에 순서하고 차이점이 뭐겠습니까? 자, 우선 딱 느껴지는 차이점은 i의 초기치가 1이에요. 그죠? 자, 썸의 초기치는 0이에요. i라는 기억 공간에다가 처음에 1을 담아두고 썸이라는 기억 공간에다가 0을 담아뒀어요. 그리고 썸은 썸 플러스 i는 i 플러스 1이 나왔는데 이거 순서가 앞에 그림보다 반대로 바뀌었어요. 자, 그리고 역시나 이 모양이 나왔어요. 자, 다 때려치우고. 그죠? 막말로 그냥 다 때려치우고 이것만 딱 보세요. 우리의 목적이 뭐냐? 우리의 목적이 뭐냐? 1부터 100까지 합을 구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자, 우리의 목적은 1부터 100까지 합을 구하는 거. 마지막 썸 출력에 여기에 5050이 딱 찍혀 나오기를 바라는 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쵸? 그리고 그 목적을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썸은 썸 플러스 i가 하는 일이 뭐라 그랬어? 1부터 100까지 합을 누계를 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이 i 값 여기에 썸은 썸 플러스 i는 i 값에 따라서 누계를 시켜준다 그랬으니까 이 i에 들어가는 숫자는 처음에 1부터 마지막 얼마 100까지 들어가주면 돼. 이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썸은 썸 플러스 i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에 여기에 i 값에 마지막에 얼마 100이 들어가는 순간 그동안 누계된 값에서 얘가 5050이라는 값이 나와서 얘가 그대로 내려와서 5050이 출력되게끔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우리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목적에서 첫 번째가 이 i 값이 마지막에 100이 와야 되고 이 i 값이 첫 번째가 1이 와야 돼. 그러니까 이 i 값이 첫 번째 순서대로 위에서부터 물 흐르듯이 이렇게 내려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와서 이 i의 첫 번째가 뭐가 들어가야 돼? 1이 들어가야 되니까 이 i의 초기치는 1이 되는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 앞에 그림에서는 왜 0이었습니까? 앞에 그림에서는 얘가 위에 있었잖아요. 얘가 위에 있었기 때문에 얘를 통해서 i 값이 0인 상태에서 새롭게 탄생되는 i를 1로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초기치가 0이 맞죠. 우리의 목적이 여기에 맨 처음에 1을 넣는 게 목적이었으니까. 자, 앞에 그림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앞에 그림. 그죠? 우리의 목적은요, 여기에다가
얼마? 1부터 100까지 합을 구할 거니까 1부터 100의 숫자를 넣어야 돼. 그죠? 여기에 1을 넣기 위해서 이 아이가 뭐가 돼야 돼? 이 아이가 1이 돼야 돼요. 그러면 이 아이는 뭐가 돼야 돼? 이 아이는 0이 돼야 돼. 그러니까 얘 초기치가 0이 된 거예요. 이것을 혹자는 선처리 후 증가. 자, 보세요. 증가를 하죠. 그 다음에 어떤 합계 누계를 처리를 하죠. 그러니까 처리가 나중에 나오고 증가가 앞에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후 처리가 되는 거죠. 그죠? 근데 다음 페이지는 뭐야? 처리 과정에 썸은 썸 플러스 i를 먼저 하니까 그것을 우리가 선처리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쵸? 근데 이게 선처리냐 후처리냐 시험에 나오느냐? 안 나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뭐가 중요한 거야? 내가 해야 될 썸은 썸 플러스 i의 이 i 자리에 1부터 100까지 들어가야 된다는 그것만 생각하라는 거야. 그죠? 자, 다음 페이지 계속 보도록 하죠. 자,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은 이 i에다가 1부터 100까지 넣는 게 목적이야. 그쵸? 그래서 이 i를 초기치를 1로 만들어 줘야 되는 거고, 마지막 i가 100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갔을 때 마지막 이 i가 100이 와야 된다면 마지막에 올라가는 숫자도 100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아까는 마지막에 올라가는 게 99였잖아. 왜 99였어요? 99가 올라가서 i는 i 플러스 1을 통해서 마지막 100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99가 올라가면 되지만 지금은 마지막에 100이 올라가서 그대로 100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올라가는 것은 얘는 100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비교 판단문에서 마지막에 yes 쪽에 올라가는 것은 i가 100보다 같은 거 또는 작은 거, 결국 올라가는 수는 100, 99, 98 얘네들은 다 위로 올려란 얘기예요. 그죠? 그렇지 않은 수는 밑으로 떨어뜨려라. 결국 101일 때는 밑으로 떨어지는 거죠. 썸이 만들어지면서 마지막 i가 100이 들어가면서 5050을 만들고 난 다음에 i가 101이 되면 i는 상관없으니까 마지막에 우리는 썸을 출력할 거니까 5050을 만들어서 바로 5050을 출력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얘는 설명할 필요 없죠? 그죠? 이거 이해했었으면 얘는 어떻게 만든다 그랬어? yes, no의 위치를 반대로 바꾸고 난 다음에 부등호를 반대로 바꿔주면 돼요. 작거나 같다의 반대는 크다가 되는 거지. 더 이상 설명할 거 없죠. 자, 다른 예를 한번 볼까요? 자, 역시나 세 번째 이 예도 1부터 100까지 합을 구하는 거야. 와, 선생님 정말 다양하네요. 정말 다양합니다. 사람들의 생각은요, 각 개인의 생각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첫 번째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죠. 우리 정보처리 실기시험이 만약에 큰 백지를 하나 딱 주고 문제가 1부터 100까지 합을 구하는 순서도를 만드세요. 그러면 합격률이 더 높아질 거예요. 아마 더 쉬울 거예요. 왜? 내가 공부한 대로 만들어주면 되니까.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채점위원들이 미쳐버리죠. 그죠? 전국에 수십만 명의 응시생들의 시험지를 다 받아갖고 일일이 다 봐야 되는 거야.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렇게 하면 시험 자체를 채점을 못해요. 시험 진행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출제위원들이 만들어 놓은 거에 따라서 중간에 괄호를 비워놓고 거기에 넣어야 되니까 출제위원의 머릿속을 들여다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알고리즘이 힘들어지는 거죠. 내가 직접 짜면 쉬워요. 남이 짜놓은 것을 분석하는 게 힘들다는 거지. 그래서 이 알고리즘 강의, 제 강의에서는 분석력을 키워드리려고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그래야만 그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여러분 스스로 분석하고 해결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죠? 자, 보세요. 자, 세 번째 예제인데요. 역시나 똑같이 1부터 100까지 합이에요. 우리는 뭘 보라 그랬어요? 이 알고리즘의 핵심 키 포인트는 이거죠. 썸은 썸 플러스 i를 통해서 우리는 최종 5050을 만드는 게 목적이다. 문제 분석이 끝났으니까 이 알고리즘 1부터 100까지 합을 구하는 거니까 이거 정리하면 되죠. 그러면 요 i가 1부터 100까지 만들어지면 되겠구나. 적었죠. 거꾸로 올라갑니다. 역으로 분석합니다. 이게 어떻게 말하면 디버깅이 되는 거예요. 그죠? 디버깅 뭐 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일일이 적을 필요 없어요. 뭐 필요할 때마다 사용하는 경우는 있지만 원리를 파악하는 겁니다. 그죠? 자, 썸은 썸 플러스 i야. 1부터 100까지 i 값에 들어가 주면 돼. 그러면 역으로 갔을 때 이 i가 얼마가 돼야 돼? 100이 돼야 된다는 거지. 그죠? 그러면 이 i는 얼마가 돼야 돼? 99가 돼야 된다는 거지.
99 더하기 1이 100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거꾸로 내려오면 마지막에 올라가는 숫자가 99가 올라가줘야 돼. 그러니까 i가 100보다 작으면 올라가라는 얘기니까 yes가 이쪽이고 no가 이쪽이 맞죠. 분석 다 끝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너무 간단하게 해결되지 않습니까? 이런 원리로 여러분들이 알고리즘을 들여다 보셔야 된다고 강력히 추정을 합니다. 그죠? 자, 다른 예를 한번 볼게요. 자, 그러니까 자, 이 예제를 딱 보는 순간 또 알고리즘을 처음 접하는 분 또 이건 뭐야? 라고 하는데 자, 이거 진짜 박수 쳐야 됩니다. 뭐야? 프로그래머들이 이런 반복문을 계속 만들다가 정말 짜증나니까 좀 더 쉽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새로운 그림을 만든 거예요. 그죠? 이 그림은요, 너무 간단하게 만들어주는 거야. 뭐야? 우리의 목적은 이거라 그랬어요. 우리의 목적은 이거라 그랬어. 썸은 썸 플러스 i라 그랬어. 우리의 목적은 뭐야? 이 i 값에다가 뭐를 1부터 100까지 넣어주면 돼. 그러니까 1부터 100까지 넣어주는데 이거 1 넣고 2 넣고 3 넣고 4 넣고 5 넣고 이 과정을 99 넣고 100까지 넣어야 된다는 얘기잖아. 이 과정을 간략하게 줄여서 요렇게 딱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 i는 1부터 100까지 1씩 증가시켜라. 그러면 요거는 메모하세요. 메모. 자, 메모. 요 첫 번째 1을 색깔을 좀 다르게 해서 볼게요. 자, 이 첫 번째 1을 색깔이 안 바뀌네요. 자, 첫 번째 1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초기치 또는 초기값이라고 합니다. 자, i는 1, 100, 1 이렇게 나오는 거에 첫 번째 숫자는 초기치 또는 초기값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요 숫자는 우리는 이름하여 종료값, 뭐 끝값 뭐 이렇게 해도 상관없겠어요. 그쵸? 마지막 값 이렇게 해도 상관없겠어요. 1부터 100까지 들어갈 거니까 시작과 끝을 만들어주는 거야. 그리고 세 번째 나와 있는 이 숫자 의미는 증감치라고 적어두세요. 증감치. 증감치라고 하는 것은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다는 의미예요. 우리는 i 값을 1부터 100까지 만들 거잖아. 그럼 1부터 시작해서 100까지 해서 1씩 증가하면 1, 2, 3, 4, 5, 6, 7, 8, 9, 10, 100 이렇게 만들어지죠. 근데 어떤 알고리즘에서는 이런 거 있어요. 100부터 시작해서 1까지 가라. 그럼 이거 100, 99, 98, 97, 96, 5, 4, 3, 2, 1 이렇게 가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i 값을 100부터 시작해서 1까지 1씩 줄어들어라 이렇게 만드는 거죠. 세 번째 들어오는 이 자리에 1이 들어갈 수도 있고 마이너스 숫자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들어가면 숫자를 감소시키란 말이고 플러스 숫자가 들어가면 그만큼 증가시키란 얘기예요. 만약에 2, 4, 6, 8, 10 짝수로 증가시키게 만들어주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적으면 된다? i는 2부터 100까지 2씩 증가시켜라. 자, 이렇게 실행을 하게 되면 이 값은 어떻게 만들어져? 2, 4, 6, 8 쭉 해서 100까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쵸? 세 번째 숫자는 증감치를 나타내는 숫자다. 자, 메모하셨죠? 그러니까 너무 간단하죠? 우리의 목적은 썸은 썸 플러스 i로 누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위에다가 순환 구조 또는 반복 구조라는 말 적어놓고 i는 1, 100, 1을 딱 적으니까 모든 게 다 생략돼 버리는 거야. 썸이라는 초기치만 딱 주고 i의 초기치는 여기에 1부터 나와 있으니까 썸이라는 초기치만 딱 주고 나머지 바로 이거 실행해서 여기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여기서 이게 반복이 되는 거야. 이렇게 100번. 그죠? 그리고 출력해서 썸을 출력해서 5050이라는 값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자, 이 그림과 자, 앞의 그림입니다. 앞의 그림에서 이거 이렇게 반복하는 게 이게 너무 귀찮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뭐 마지막에 99가 올라가 이게 귀찮으니까 프로그래머들이 이렇게 그리지 말고 그냥 이렇게 그리자 해서 네모 박스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 반복 순환 구조의 이 네모 박스를 앞으로 많이 보시게 될 겁니다. 그쵸? 엄청나게 많이 보게 될 거예요. 그런데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나와주면 반복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좀 고민을 안 해도 됩니다. 덜 해도 됩니다. 그쵸? 근데 시험 문제에서는 이렇게만 나오지는 않아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앞에서 보여드렸던 형태로 마름모 형태로 순환 구조를 그려서 시험에 나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앞에 것도 이해를 해야 되고 이것도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지만 이렇게 나오면 순환 구조에 대한 고민을 덜 해도 되기 때문에 좀 더 편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자, 1부터 100까지 합을 이번 시간에 마스터를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는 이번 시간에 수열 첫 번째 시간으로서 수열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죠. 숫자가 일정한 규칙으로 증가하는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자, 지금 우리가 뭘 공부하는지 개념을 잡으세요. 코끼리를 보세요. 다리만 보지 말고. 그죠? 그러면 숫자가 1, 2, 3, 4, 5, 6, 7, 8, 9에서 100까지 증가했죠. 그럼 다른 유형을 또는 연산자를 한번 바꿔볼게요. 플러스 대신에 뭐 곱하기를 바꿔본다든가. 그쵸?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자, 바꾸니까 플러스 대신에 막 마이너스가 막 나와버려요. 그죠? 선생님, 이건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주 미쳐버리겠네.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규칙은 똑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수열을 공부하고 있죠. 저기 있는 부호를 보지 말고 숫자를 보세요. 숫자는 1부터 100까지 변하고 있어요. 하지만 중간에 부호가 마이너스 플러스가 반복되고 있어요. 자, 그것만 보란 얘기죠. 자,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숫자를 1부터 100까지 일단 증가를 시켜야 돼요. 걔가 뭡니까? 걔가 하는 일이 뭡니까? 우리는 앞에서 변수를 i라는 변수를 주로 썼었죠. i는 i 플러스 1. i 값을 1, 2, 3, 4, 5로 증가시켜준다. 근데 i라는 변수만 사용되느냐? 아니죠. 여기는 n이라는 변수가 사용됐네? 그쵸? n은 n 플러스 1이 나왔다. 아까 n 값을 1, 2, 3, 4, 5로 증가시켜주는 거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저 n 값을 1부터 100까지 만들어주면 돼요. 그래서 n은 n 플러스 1이 필요로 했던 거죠. 그쵸? 여기서 발생되는 이 n은 어떻게? 1부터 100까지 만들어주면 돼요. 그죠? 자, 그런데 MOD 함수가 드디어 나왔어요. 그쵸? MOD. n이라는 값을 2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니까 그 나머지가 1이냐 물었죠. yes가 이쪽이죠. 나머지가 1이면 뭐라 그랬어요? 그쵸? 홀수라 그랬죠. 그러면 결국 이 yes 쪽은 홀수일 경우에 이 yes 쪽으로 가고 짝수일 경우에 이 no 쪽으로 가라 이 말이죠. 그죠? 그런데 누계를 가만히 쳐다보니까 sum은 sum 플러스 n 이거 뭐라 그랬어? sum은 sum 플러스 네모 네모의 값을 sum에다가 누계시킨다 그랬잖아요. 근데 오른쪽에는 sum은 sum 마이너스 n이래. sum은 sum 마이너스 n이래.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n이라는 값을 계속 마이너스 시키겠다는 얘기예요. sum은 sum 플러스 n은 n 값을 계속 플러스 누계를 시키겠다는 얘기지만 sum은 sum 마이너스 n은 n 값을 계속 마이너스 시키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홀수이면 플러스 시키고 짝수이면 마이너스 시키겠다는 게 이 부호에 대한 의미가 되는 거예요. 보세요. 홀수 1, 3, 5, 99 전부 다 뭐야? 플러스죠. 홀수면 플러스예요. 근데 짝수는 2, 4, 마이너스 100 그죠? 짝수는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고민은 컴퓨터한테 던져버리라는 얘기지. 컴퓨터한테 야 홀수면 플러스로 가고 짝수면 마이너스로 가라. 이거 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비교 판단문에서 뭘 썼다? MOD 함수를 썼다는 거죠. 입력받는 n값, n값을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면 홀수니까 더해주고 n값을 짝수면 n값을 빼주라. 부호를 그렇게 바꿔주라. 이게 끝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야? 두 개의 처리 과정을 만들었으니까 우리 해야 될 일은 n값을 1부터 100까지만 변화시켜주면 되는 거죠. 그게 여기서 하는 일이죠. 그죠? 그러면 n의 초기치가 얼마? 0이라는 게 만들어졌죠. 그죠? 이 0이라는 값은 여기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죠? 여기에 0이 들어오면서 새롭게 탄생되는 n이 1이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n값은 1부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 n은 1이 들어왔어요. 1을 2로 나누면 나머지가 홀수입니까? 짝수입니까? 홀수가 되겠죠. 홀수니까 1이니까 더해주고 그리고 반복해서 올라갑니다. 그죠? 요 화살표를 요렇게 그려주면 더 낫겠네요. 그죠? 여기 중간을 막 겹쳐서 이렇게 가면 혼란스러우니까 요 화살표 대신에 이렇게 돌아서 올라가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내려와서 1인 값은 더해주고 자 n 값이 아직 100이 안 됐기 때문에 올라갑니다. 그죠? 올라가서 그 다음에 n 값을 뭘로 바꿨다? 2로 바꿨으니까 2가 들어가게 되면 2 나누기 2를 했을 때 나머지는 1이 아니에요. 아니니까 짝수로 가서 빼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엔 첫 번째 1이 들어오고 여기는 2가 들어오게 되고 한 바퀴 더 돌게 되면 여기는 3이 들어오고 여기는 4가 들어오게 되고요. 한 바퀴 더 돌면 여기는 5가 들어가게 되고 여기는 6이 들어가게 되겠죠. 이 과정을 100까지 만들어주는 거죠.
1부터 100까지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은 n은 n 플러스 1 얘가 하는 역할이 되겠죠. 그쵸? 자, 정리가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순환 구조에서 이 부등호 방향 또 보셔야 되겠죠. 우리가 마지막에 올라가는 거. 결국 이 n이 마지막에 뭐가 돼야 돼? 100이 돼야 되죠. 그러면 이 n은 마지막에 뭐가 돼야 돼? 99가 돼야 돼요. 그러면 따로 올라갔을 때 마지막에 들어가는 수가 여기서 99가 여기 들어가면서 최종 100을 탄생시키는 거니까 역으로 돌아왔을 때 마지막에 올라가는 숫자가 99가 올라가야 되니까 n이 100보다 작으냐 작은 99까지 yes에서 올라가게 만들어주면 되죠. 그러면 이 합의 결과값이 출력이 되겠죠. 자,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쵸? 약간 응용을 한 겁니다. 처음에 딱 보는 순간 뭐야 마이너스 들어가 있고 플러스 들어가 있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한 번은 더해주고 한 번은 빼주는 과정을 이번 시간 맨 앞에 배웠던 MOD 함수를 위해서 한 번 해결할 수 있구나. 짝수와 홀수를 판별해서 플러스 n이냐 마이너스 n이냐만 넣어주면 되겠구나. 이게 끝이라는 거죠. 그쵸? 자, 다음 예를 한번 볼까요? 자, 이번엔 또 선생님 이게 또 뭡니까? 1/2가 아니라 그쵸? 교재상에서 편집할 때 자, 요거를 분수로 하기가 좀 뭐해서 저렇게 시험에도 저렇게 나올 수 있어요. 2분의 1 플러스 3분의 2 플러스 4분의 3 플러스 쭉쭉쭉 가서 50분의 49가 되는 겁니다. 분수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덧셈이잖아요. 그죠? 자, 썸이라는 어떤 변수를 만들었다면 썸이라는 변수 안에다가 i 값을 계속 일정한 규칙을 만들어서 변화시키면서 다며 두게 되면 썸 값은 최종 합계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마지막에 프린트 h라고 되어 있는데 마지막에 프린트하는 것은 저거 다 합한 거, 이거 다 합한 값을 프린트하는 거예요. 그 값이 뭔지는 우리는 몰라도 돼요. 그쵸? 어떻게 과정을 만들어 주느냐는 거죠. 두 개의 순서가 나와 있는데 왼쪽 거부터 먼저 한번 볼게요. 자, 왼쪽 거 보니까 자, i는 i 플러스 1을 통해서 i 값을 만들어 줍니다. 그죠? 자, i 값이 맨 처음에 뭐가 만들어지는지 보세요. 자, i의 초기치가 0이었어요. 그러면 이쪽 우변의 i에 0이 들어가게 되겠죠? 여기 0이 들어가서 새롭게 탄생되는 i의 첫 번째 값은 뭐가 된다? 1이라는 값이 만들어져요.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되겠죠? 반복되는데 마지막에 올라가는 숫자를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마지막에 올라간 숫자가 얼마가 올라갑니까? i가 49보다 작으면 yes니까 49보다 작은 수 중에서 가장 큰 숫자가 얼마야? 48이 되겠죠? 마지막에 48이라는 숫자가 올라가는구나. 그죠? 마지막에 48이라는 숫자가 올라가면서 우변에 48이 들어가죠? 마지막 최종 탄생되는 i는 얼마? 49가 탄생되는 거야. 그러면 이 알고리즘을 분석해보니까 이 i 값은 1부터 49까지 만들어주는구나. 근데 생각해보면 이 50분의 49인데 50까지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처리 과정을 보죠. 처리 과정을 보니까 쟤를 저렇게 써놓으니까 좀 보기가 좀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다시 써볼게요. 자, h는 h 플러스 자, 요것만 기억하세요. 그리고 중간에 네모야. 여기 들어오는 값들을 h에다가 누계를 시킨다니까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자, 누계를 시킵니다. 자, 뒤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이렇게 적혀 있는 거야. i 플러스 1분의 i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i 슬래시 갈로 i 플러스 1이니까. 그죠? 그러면 이 i 값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i는 1부터 49까지 만들어지면서 여기 들어오게 되죠. 그럼 첫 번째 i를 1로 넣게 되면 식은 어떻게 됩니까? h는 h 플러스 1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되죠. 자, 1 플러스 1분의 1 이 값이 뭐가 되는 거야? 2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럼 마지막 49를 한번 넣어볼게요. 49를 넣게 되면 h는 h 플러스 49 플러스 1분의 49 이렇게 되죠. 49 플러스 1분의 49는 얼마가 돼? 50분의 49가 되죠. 아하. 그래서 2분의 1부터 50분의 49가 2분의 1부터 50분의 49가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정리가 되셨습니까? 그죠? 결국 이 네모 박스 안에가 어떻게 구성이 됐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목적은 달성한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2분의 1부터 50분의 49를 만드는 게 목적이야. 그래서 역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이렇게 계산하니까 일일이 다 해볼 필요는 없어요. 이 i가 첫 번째 만들어진 숫자가 1이었고 마지막에 만들어진 숫자가 역으로 분석하니까 49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렇게 해서 대입해 보니까
2분의 1부터 50분의 49가 만들어지더라는 거죠. 그러면 이 순서도와 이 순서도의 결과가 똑같다면 그럼 이 순서도는 어떻게 해서 2분의 1부터 50분의 49를 만들 수 있었을까? 한번 분석을 해보죠. 자,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이거를 보셔야 되겠죠? 자, 얘가 키포인트다. 그죠? 자, H는 H 플러스 네모, H는 H 플러스 네모. 이 B분의 A 안에 마지막에 시작은 뭐야? 이 안에 시작은 뭐부터? 2분의 1부터 들어와야 되고 마지막에 50분의 49가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거 계산해야 되니까. 그러면 분자에 해당되는 게 A가 되겠고 분모에 해당되는 게 B가 되겠죠. 그러면 역으로 올라갑니다. 자, A 값을 찾으러 올라갑니다. A 값은 첫 번째 뭐가 돼야 돼? 1이 돼야 돼. 그럼 A를 찾아보니까 A는 여기서 만들어지죠? 이 A 값의 첫 번째가 뭐가 돼야 돼? 얘가 1이 돼야 돼요. 얘가 1이 되려면 이 A의 초기치는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돼. 얘가 0이 들어와야만 첫 번째 A는 1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쵸? 마지막 거 볼까요? 자, 이 A의 마지막은 49가 돼야 돼요. 그쵸? 자, 얘가 49가 되려면 이 A의 마지막이 1부터 얼마? 49까지 만들어져야 되죠? 그럼 얘가 49가 만들어지려면 이 A는 마지막이 얼마? 48이 만들어져야 돼요. 여기서 올라오는 마지막 숫자가 48이 돼야 돼. 역으로 따라서 내려가 보니까 A가 49보다 작으면 yes 맞죠? 그래서 올라가서 얘가 48이 되면서 이 A가 49가 만들어지니까 이 A의 마지막에 49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B 볼까요? 자, B는 첫 번째가 뭐가 돼야 돼? 2가 돼야 돼요. A하고는 달라요. B의 첫 번째는 2분의 1이니까 2가 돼야 된다는 거야. 그럼 B가 2가 되는지 찾아볼까요? 그럼 이 B가 얼마가 돼야 돼? 이 B가 2가 돼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이 B는 얼마가 돼야 돼? 이 B는 1이 돼야 된다는 거야. 거꾸로 올라가 보니까 아하, 그래서 B의 초기치는 1로 만들었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B의 마지막은 50이 되죠. 자, B의 마지막은 50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B가 50이 된다 그러면 여기에 만들어지는 이 B는 2부터 시작해서 얼마? 50까지 만들어져야 되고 그리고 이 B는 마지막에 올라가니까 얼마? 49가 만들어져야 돼. 자, 요거는 A가 마지막에 만들어지는 거, 요거는 B가 마지막에 만들어져야 돼. 그래서 따라서 내려가 보니까 아, 얘는 컨트롤을 A로만 갖고 있잖아요. 만약에 여기가 B로 나와 있다. 그쵸? A 대신에 여기 B로 나와 있다. 그러면 이 숫자는 어떻게 돼야 돼? 하나 더 늘어나야 되겠죠. B는 50보다 작은 수, 50보다 작은 수의 마지막 숫자는 49가 되니까 B로 컨트롤을 하게 되면, B로 제어를 하게 되면, B로 순환을 하게 되면 B는 50보다 작을 경우에 yes, no가 와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 문제에서 여기를 갈로를 비워놓고 여기 답이 뭐냐? 라고 물었을 때 답은 두 가지가 될 수 있어요. A가 49보다 작은 거나 또는 B가 50보다 작은 거나 두 가지가 될 수 있죠. 물론 부등호 방향, yes, no 방향 바꾸면 또 여러 가지가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답항 40개 중에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어야 되고 과거의 기능사 문제에서 이런 실수가 출제위원들이 실수가 몇 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중복 답안 되는 거. 여기에 답이 될 수 있는 거는 A가 49보다 작다도 답이 될 수 있지만 B가 50보다 작다도 답이 될 수 있다 그랬었죠. 답항목이 40개, 그 두 개가 다 있었던 거야. 그런 경우에 기능사에서는 두 개 다 모두 한 사람을 모두 다 한 게 아니라 둘 중에 하나라도 한 사람을 맞는 걸로 처리해 주는 경우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사산업기사에서는 정정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거의.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라.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물론 출제자들이 그 답항에서 중복 답안의 논란의 소지가 되는 부분을 넣어놓지는 않겠지만 혹시나 중복 답안의 논란이 되는 경우가 발생을 했는 경우가 과거에 있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출제자의 의도는 이 순환을 A를 가지고 의도를 했다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야, 우리가. 그죠? 그러니까 문제는 이렇게 순서도의 그림만 나오는 게 아니라 지문도 함께 나와요. 그 지문을 반드시 읽어보면서 출제자가 어떤 의도로 이 플로우 차트를 만들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게 나중에 우리가 다음 강 지나가면서 복잡한 순서도를 볼 때마다 제가 그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이 알고리즘을 만든 출제자는 이런 의도에서 만들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거란 얘기죠. 그런 얘기를 귀담아 잘 들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분수에 대한 수열 이해를 하셨죠? 자,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어떻습니까? 수열 테마 첫 번째 테마를 통해서
다양한 합과 차이에 대한 제목으로 공부를 했는데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번 시간에 이 뭐 1부터 100까지 합을 구하는 거나 분수 수열 우리 기사 산업기사에서 안 나옵니다. 너무 쉬워서. 그죠? 아, 선생님 저는 되게 어렵게 공부했는데 그 쉽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자신감 떨어지게. 괜찮아요. 오늘 여러분 수업 들으면서 수업 듣기 전에는 아 내가 이거 따라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지만 수업 다 듣고 나니까 아 뭔가 알겠다라는 느낌이 드시죠? 그럼 성공한 거예요. 한 강 들으면서 그 느낌을 받으셔야 되고 제가 기사산업기사 그 알고리즘 수업을 준비하면서 한 20여 개의 강만 짧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강의를 모두 일단은 완강한 게 중요합니다. 듣고 난 다음에 이해 안 된다고 반복해서 바로 듣고가 아니라 1강부터 20강까지 순서대로 재밌게 이해하면서 다 들어주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한 번 더 2회독하는 방법. 이게 더 좋은 방법이니까 일단은 끝까지 다 들어주세요. 그죠? 그리고 나중에 기출문제 풀이를 통해서 또 마무리하게 되면 충분히 이 알고리즘 30점 중에서 여러분들이 30점을 모두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잘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 수열 테마 두 번째 시간, 다음 시간에는 개차 수열이 뭔지 또 기타 여러 가지 응용 수열 또 어떤 수열이 있는지에 대해서 또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번 시간 첫 번째 시간 말씀드렸죠. 어느 교수가 졸고 있는 학생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 강의를 듣고 있다가 졸고 계신 분이라면 더 노력하겠습니다. 더 사과하겠습니다. 반드시 집중해서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한 시간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만 물러가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